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봄 결혼한 30대 새댁이자 직장인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용인이에요.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5살 연상 남편을 만나 너무 행복한 하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은 둘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집안이나 조건도 많이 따지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집이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아빠가 초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쭉 같이 살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집안도 좋고 소위 말하는 엄친아예요. 전문직에 돈도 잘 벌고요. 가끔은 다른 조건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나를 그리 좋아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 지금은 잘 살고 있네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안 계셨음에도 엄마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나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4년 넘게 사귄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제 쪽에서 많이 망설였던 게 사실이에요.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에 비해 제가 너무 부족해서였습니다. 단순히 양가 집안 차이가 극복 못할 수준이라서 그런 거라면 그 사람과는 애초부터 사랑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처혼했을 때는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제가 뭐가 그리 좋았는지 결혼 안 하겠다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우리는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나는 희수 네 마음이 편하도록 도와주고 싶고 그러려면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오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결혼을 마다하는 거야? 혹시 우리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실까 봐 걱정하는 거라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들은 결혼은 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하길 바라셔. 오빠, 결혼은 현실이라잖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거면 왜 그리 많은 부부가 서로 좋아해 결혼해놓고 이혼하겠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봤는데 만약 내 결혼 상대자가 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잖아? 그럼 난 결혼 망설일 것 같아. 아무리 사랑해도 부담스러운 사이니까. 우리 지금처럼 1년만 더 만나보고 그때까지 오빠 마음이 안 바뀐다면 그때는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결혼 못해. 나 좋자고 오빠한테 부담 주는 것도 싫어. 부담이라니. 나는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닌 거야? 내가 너 좋아서 결혼하자는 건데 부담이라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이유가 있긴 합니다. 성별을 떠나 아마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미혼분들이라면 100이면 100,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시기에 엄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고 애인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배우자 될 사람 부모가 치매라는데 도망가지 않겠어요? 다른 병도 아니고 치매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질병이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만은 걸리고 싶지 않다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인 걸로 압니다. 저는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실감을 못했어요. 치매라는 건 그저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고요. 그런데
고작 56살밖에 안 된 우리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실감이 나지 않고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가 진단받기 몇 년 전부터 좀 이상한 점들이 있긴 했습니다.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방금 했던 말도 까먹는 빈도가 좀 자주 있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건망증이겠지 생각했습니다. 왜 깜빡깜빡 하는 건 젊은 사람들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혹 건망증이라고 보기엔 이해가 안 하는 행동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인턴 생활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엄마에게 친구들과 1박 일정으로 여행을 간다고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해놓았어요. 여행 가는 당일에도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겠다 말했고요. 근데 제가 나갈 준비를 하는데 엄마가 생뚱맞게 어디 가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희수, 너 어디 가?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로 물으시길래 저도 황당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전주여행 가서 내일 온다고 그랬잖아. 오늘 아침에도 말했는데? 지난주에도 말했고, 기억 안 나? 하지만 엄마는 정색을 하시면서 너 엄마한테 여행 간다는 말 안 했어. 엄마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래서 오늘 갔다가 내일 온다고? 엄마는 제가 분명히 말했다는데도 들은 적 없다고 우기셨고요. 그때는 엄마가 답답하다는 생각만 했지 치매 초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마 몇 년 전부터 경도성 인지장애가 왔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하셨고 심지어 식당 일도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엄마가 찌개를 하시겠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불 켜놓고 낮잠을 자러 가신 일이 있었어요. 냄비 타는 냄새에 다행히 내가 발견해서 껐는데 엄마는 냄비를 가스불에 올려놨던 걸 기억조차 못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건 그 사건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는 멀쩡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자는 말에 엄마는 정신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셨고요. 하지만 엄마 본인도 뭔가를 자꾸 까먹고 밖에서 물건도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엄마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것 같아. 건망증은 깜빡했다가도 금방 생각이 나는 건데 엄마는 끝까지 기억을 못 하잖아. 이건 건망증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 1년 전에 나눈 대화를 어제 했다고 착각한 적도 있잖아. 아직 나이가 60도 안 됐구만 엄마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니? 아니야.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서 건망증이 더 심해진 것뿐이야.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우셨던 엄마는 제가 병원 가자는 걸 처음 몇 번은 거부하셨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진 게 얼마 후였습니다. 제가 엄마랑 외식하고 오면서 엄마를 아파트 입구에 먼저 내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들를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분 후 집에 왔는데도 엄마가 집에 안 와 계신 거예요. 그때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서둘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기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니 엄마가 반갑게 외치셨습니다. 어머, 희수야, 너 왜 지금 전화하니? 엄마가 너 전화 기다렸잖아.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왜 내 전화를 마냥 기다리기만 한 건데? 대체 어디야? 네 전화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걸 수가 없는데 어쩌니? 너는 집에 왔니? 난 지금 왔지. 근데 엄마는 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있어? 내가 내려준 지가 언젠데 어디 다른 데 들린 거야? 희수야,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네가 좀 와줘야겠다. 계속 같은 자리만 돌고 있는 것 같지 뭐니? 뭐? 엄마, 다른 데 가지 말고 지금 거기에 그대로 있어? 내가 바로 갈게?
엄마가 집을 못 찾고 헤맸다는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주변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달라고 했지만 사진을 문자로 첨부하는 걸 못하시겠다고 하길래 영상통화해서 겨우 주변을 보고 엄마를 모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먼 곳에 계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기만 하고 우리 집을 못 찾으셨다고 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병원 예약하고 엄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3시간이 넘는 치매 검사와 MRI 촬영 후 결과를 바로 들었는데요. 제발 치매라는 결과만은 안 나오길 바랬지만 예상대로 엄마는 치매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몇 년째 경도성 인지장애부터 진행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치매 초기로 봐야 한다며 당장 약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증상도 약을 복용하면 일주일 만에 금방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직 중증은 아니기 때문에 약으로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리를 잘할 경우는 이 상태로 10년, 20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 치매 진단 후 한 달치 약을 받아서 오는데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이 작은 약 2알이 엄마의 치매 진행을 막아줄 수 있을까? 만약 엄마가 심해지면 나는 엄마를 어찌해야 하는 걸까? 나는 엄마를 두고 결혼은 못하겠구나.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었고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역시 충격이셨는지 그날 제 앞에서 많이 우셨습니다. 희수야, 어쩌니? 엄마가 너 앞날 망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너한테 피해 주느니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아까 이 상태로 10년, 20년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잖아. 운동 열심히 하고 약 꾸준히 먹으면 진행 늦출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중에 엄마 심해지면 절대 네가 엄마 돌보지 말고 그냥 요양원에 넣어.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엄마는 혹여 당신 병이 제 발목을 잡을까봐 요양원에 넣으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듯 저는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저를 대학 보내고 키워주시느라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친정엄마입니다. 홀엄마 밑에서 자랐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집이 궁핍하게 산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이건 순전히 우리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온갖 일을 다 하셨어요. 주로 장사를 이것저것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빠 돌아가실 때는 방 2칸짜리 빌라에 살았는데 엄마가 수입 생활용품 떼어 파는 동네 장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 작은 구멍가게만한 가게까지 내며 그때부터 살림이 조금씩 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도시 한참 지을 때 엄마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왔고 엄마는 그 이후 아파트에 붙은 작은 상가를 사서 식당을 하셨어요. 그 이후 쭉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고요. 물론 치매 진단받고 재상화의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 계시고 아직 넉넉지는 않아도 엄마와 저 크게 부족한 거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엄마가 치매라니요. 저 대학 졸업 후 1년 인턴하다가 이제 취직도 했고 좋은 남자랑 연애도 하고 있으니 결혼 전에 엄마랑 여행도 많이 다녀야지 결심했건만 그 모든 계획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치매 진단 받고 나서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하고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약을 드시면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약 드시기 전보다 훨씬 또렷해지시긴 하더라고요. 기억력도 좋아지셨고요.
그거 보니 저 상태로만 오래 유지하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긴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부모님을 둔 미혼 여자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자는 절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남자친구와 결혼하기에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결혼은 둘째치고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만큼 엄마가 치매 진단 받은 건 감출 수 없는 문제였고 꼭 털어놓아야 할 사실이었어요. 어렵게 엄마 치매를 털어놓으며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설령 이 일로 헤어진다고 해도 남자를 비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도망가기는커녕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도망가도 어쩔 수 없다 마음먹었건만 저를 위로하면서 제 옆에 있어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 혼자 마음고생 많았겠다. 그래도 나한테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병원도 같이 모시고 갔을 텐데. 힘내. 어머니 괜찮으실 거야. 나도 치매 걸린 할머니랑 같이 살아봐서 알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야. 그래도 다행히 내 어머니는 촉이라잖아. 요즘에는 약이 좋아서 초기에 발견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는 부담스럽지도 않아? 내가 도망갈 기회 주려고 말하는 건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난 오빠한테 부담 주기 싫어. 가뜩이나 오빠네랑 우리 집 차이 많이 나서 결혼하는 거 망설여지는데 엄마까지 저런 상태라니까 나는 도저히 결혼할 자신이 없어. 아무래도 오빠랑 결혼하는 건 무리지 싶어. 오빠 부모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 나 같아도 내 자식이 치매 걸린 엄마 모시고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하면 말릴 것 같단 말이야. 나는 오빠 입장 이해하니까 충분히 생각해봐.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어. 하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시간을 갖자니 세상 무서운 말이다. 설마 나랑 헤어지겠다 뭐 이런 말 하려는 건 아니지? 난 희수 너랑 절대 헤어질 생각 없어. 1년을 시간 갖든 3년을 갖든 마찬가지야.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말에도 그 사람은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언제나처럼 매일 힘내라는 문자로 저를 버티게 해주었고 주말이면 늘 저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꼭 맛있는 음식을 사서 엄마랑 같이 먹으라며 제 손에 들려보냈고요. 어느 때는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귄 시간이 꽤 되었기에 그전에도 가끔 엄마를 만난 적이 있긴 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늘 기억했고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진심이 느껴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남자친구는 모든 면에서 저보다 많이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졸업하고 변리사라는 전문직도 가진 것도 그렇지만 집도 잘 살았어요. 저와 차이가 난다 해서 의기소침했다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더 좋은 집안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왜 꼭 나랑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나 싶어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조건 보고 결혼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이 공부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있어주고 응원해주던 너보다 좋은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우리가 제일 순수할 때 만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거 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야. 희수, 네가 뭘 걱정하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남은 인생을 평생 같이 할 사람을 사랑 없이 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 말 듣고 남자친구애가 감동받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1년 넘게 결혼하자는 말에 확답을 안 했음에도 남자친구는 한결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청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는 거절할 수가 없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던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혼을 마음먹은 만큼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끝까지 노력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치매 진단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더 나빠진 게 없으셨고 일을 그만두신 후로는 오히려 몸도 더 건강해지셨어요. 제가 같이 살면서 낮에 데이케어 센터를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시며 규칙적으로 생활하셨고요. 처음에는 치매라는 병을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관리만 잘하면 이대로 쭉 유지가 가능하겠다 싶어 처음 진단을 받았던 때보다 용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내비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결혼을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집에 정식으로 인사시키는 것도 생략하고 바로 상견례부터 잡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할 건 하자는 제 말에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희수,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사귄 지가 몇 해인데 인사가 뭐가 중요해. 우리 부모님이 너 만나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 모르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맡겨.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건강관리나 신경 써. 상견례 날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드리고. 엄마가 괜찮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야. 지금은 또렷하시긴 한데 가끔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시면 예전처럼 막 오락가락 헛소리 하실 때도 있거든. 겉으로 봐선 전혀 문제없어 보이셔. 괜찮으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자기만 믿으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긴 했어요. 하지만 막상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저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 차이도 그렇다지만 저는 우리 친정엄마 치매 초기인 걸 예비 시부모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도 스트레스였어요. 엄마는 약을 드시면서 더 심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가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저더러 몇 년 전의 일을 뜬금없이 묻는다던가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묻는다던가 엉뚱한 헛소리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 엄마 상태를 감출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반대를 하신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 정해진 한 달 전부터 저는 엄마에게 매일 얘기를 해뒀어요. 다행인 건 엄마가 제 결혼에 대해서는 정신이 또렷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비 시댁 만나는 거 까먹지 말라고 매일매일 얘기했는데 엄마는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상견례 전날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엄마도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걱정 어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댁에서 우리 집이 한참 모자라다고 할까봐 걱정이구나. 내 상태가 이런 거 그 댁에서 아직 모르시는 거지? 어쩌니 이수야. 엄마가 너한테 부담을 준 것 같아. 나는 너 시집 보내고 이 정도만 유지해도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은 안 해줬으면 해. 혹시 그 댁에서 물어보면 엄마 혼자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고 꼭 얘기하렴?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마. 오빠 집에서 반대하신다 해도 나는 원망 안 하기로 했어. 그렇지만 내가 결혼 포기하면 엄마 마음 아플 거 아니야. 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야. 내 진심이 전해진다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지? 물론 엄마 혼자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불안해서 엄마를 혼자 살게 놔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사는 게 어려우면 옆집에 살아서라도 엄마를 들여다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이해 못하시겠다 하면 저도 굳이 결혼에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요. 상견례 날 아침부터 엄마는 긴장 때문에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혼자 깨셔서 우두커니 거실에 앉아 계시는 거 제가 겨우 재워드렸어요. 약을 먹어도 그날은 유독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엄마 단장을 시켜드리려 했더니 엄마는 저를 보시며 희수야, 오늘 무슨 날이야? 어디 가려고 그렇게 예쁘게 입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긴장하셨는지 살짝 치매 증상을 보이시길래 마음 편하시라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나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 나 결혼하는 거 엄마 소원이랬지? 엄마 보러 오는 김서방 기억나? 그 김서방네 부모님 인사하러 가는 거야. 엄마 마음 편하게 먹어?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 우리 희수가 결혼한다고? 아직 20살인데 무슨 결혼을 한다 그래? 이러시는 겁니다. 엄마의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지만 엄마를 잘 달래가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시 설명 후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저와 엄마는 약속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먼저 도착해 남자친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 남자친구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상견례 자리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미리 들었고요. 차분한 인상의 예비 시부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행동거지가 우아해 보이는 예비 시모가 들어오셨습니다. 엄마와 예비 시부모님이 인사를 나누시고 나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원래 상견례 자리는 어색한 자리이고 말이 많이 오가는 자리는 아닌 걸로 알아요. 하지만 침묵이 이어지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말을 안 하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대신해 남자친구가 수다스럽게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궁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예비 시부모님도 저에 대해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오셨기에 말이 없으신가 보다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엄마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희수야, 이 사람들은 누구라니? 누군데 우리 식탁에 앉아 우리 밥을 뺏어 먹는 거야? 나가라고 그래라, 어? 깜짝 놀란 저는 엄마를 빨리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 결혼할 사람 부모님 만나는 거라고. 김서방 알지? 엄마가 좋아하는 김서방 부모님이야. 어? 김서방? 김서방이 결혼한대?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날까지 잡았다니? 엄마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시니 난감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보시는 예비 시부모님을 보니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상태에 대해 자세히 모르신다면 분명히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오늘 천천히 대화 나누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미리 말씀드려야 할 듯 싶어서요. 제가 입을 열자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은 대답도 하지 않고 여전히 놀란 얼굴을 하고서는 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엄마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많이 놀라셨죠? 작년에 진단받으셨고 아직은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약으로 조절하고 계세요. 관리를 잘한 덕에 진단받기 전보다 상태는 더 좋으시지만 가끔 몸이 힘드시거나 긴장하시면 이런 선망 증상이 나타나곤 하세요. 방금 전에도 잠깐 오늘 기억에 혼돈이 오셨던 것 같아요. 실례가 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러시지만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말을 마치고 두 분 표정을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시부모님은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예비 시부 얼굴은 침통해 보였고요. 작게 한숨까지 쉬시더군요. 먼저 말을 하신 건 어머니셨습니다. 그래. 아가씨 말은 잘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상태가 좋다고 해도 이거보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는 거 아닌가? 아가씨 생각에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치매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내가 잘 알아요. 약 드셔도 저러시는 거 보니 아무래도 정신이 계속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 보여 걱정이네. 이래가지고 결혼 준비는 제대로 하겠어요? 엄마랑 일상적인 대화는 다 가능한걸요. 지금 모습만 보시고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듣자고 한 건 아니야. 아무리 아들이 좋다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첫 혼사예요. 내가 엄마로서 무슨 걱정하는지 잘 알죠? 설마 우리 아들이 아가씨 엄마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확 나빠지는 게 치매예요. 그냥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지 그래요? 그게 아가씨도 마음 편히 결혼하는 길일 텐데. 내가 이런 말하는 거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양원에 엄마를 모시라뇨. 중증 치매도 아닌 엄마를 오늘 처음 본 예비 시모라고 해서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 듣는데 아, 이 집에서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의 바르게 내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라는 말을 들을 건 아닌 것 같네요. 그건 제가 엄마 상태를 보고 판단할 일이지 누구 간섭받을 일은 아니니까요. 불편하시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놀라게 해드린 건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당황하면서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 않고 저에게 한마디를 더 하시더군요. 그래요.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놀란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아가씨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은 현실이에요. 지금도 정신줄을 놓고 있는데 대체 여긴 무슨 생각으로 나온 건지. 그래도 딸 자식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가 보네요. 속상해서 정말. 저러고 무슨 상견례를 한다고 그러나. 엄마를 깔보는 듯한 말투에 저는 이미 결혼은 물 건너갔다 싶더군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말씀 조심해 주세요. 저희 엄마 가끔 이러시지만 정신줄 놓고 사는 분은 아니고 말 못 알아듣는 분 아니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심한 말 하시는 건 실례 아닌가요? 결혼 허락 안 하신다면 저 억제 부릴 생각 없습니다. 저희 엄마 모욕은 말아주세요. 치매 걸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아가씨는 결혼할 사람 부모가 치매 걸렸다면 이 결혼 선뜻 할 수 있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묻는 의도야 뻔했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답은 정해진 거 저는 제 마음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오빠 부모님이 만약 치매라면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활이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하지만 부모님께 전부 이해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만약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고집 부려가면서 결혼할 생각은 저도 없고요. 저 결혼하겠다고 제 엄마 버릴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치매라서 저 마음에 안 드시면 오늘 이후로 안 보시면 그만이에요. 제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는 결혼하자고 자기 엄마를 버릴 생각도 없고
만약 배우자 부모가 치매라도 기꺼이 감수할 생각이다. 이거네? 네. 저는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엄마 요양원에 놓고 저 혼자 잘 살 생각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상태가 심해지시면 제 힘으로 벅찰 수도 있지만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 같습니다. 말씀 다 하셨으면 저랑 엄마는 이만 가볼까 해요. 오늘 시간 빼앗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수야, 잠깐만. 엄마,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너무 무례하시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반대하셔도 저는 희수랑 결혼할 겁니다. 엄마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미리 말했다니. 그럼 예비 시부모님은 미리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치매라는 걸 들으셨다는 건가 싶었지만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생각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혼란스러운 얼굴이셨어요. 두 분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가려는 제 팔뚝을 붙잡으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희수 씨, 이만하면 됐어요. 자리에 앉아요. 내가 말이 너무 심했네. 속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심지어 웃으시면서요. 방금 전 저에게 보이던 태도와 정반대로 다정한 말투셨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옆에 있는 엄마 두 손을 모아서 잡으시기까지 하며 이러셨습니다. 희수 어머님, 아니 이제는 안사돈이라고 불러야 하겠네요. 사돈, 어쩌면 딸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 키우셨나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참 예쁘네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한 모습이 참 예뻐요. 우리 아들이 배우자는 참 잘 골랐다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싶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정신이 돌아오셔서는 예비 시모 말에 대꾸를 하셨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김서방에게 도움받은 게 많아서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저야말로 아들 잘 키우셨단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네요.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라 우리 딸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서요. 하지만 일상생활을 못하는 정도는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다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치매가 힘든 병인 거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치매 앓던 친정엄마를 집에서 모셨거든요. 아들 자식들은 며느리들이 마다해서 이혼 아내 만회하길래 딸인 제가 친정엄마를 8년이나 집에서 모셨죠. 고생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참이 힘들었네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랍니다. 사돈, 제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치매 걸린 친정엄마 모시게 해준 남편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엄마를 못 모시게 했다거나 눈치를 줬다면 우리 가정은 불행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 덕에 엄마 편안히 모신 건 제가 이날 이때까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전에는 변변한 약도 없었을 텐데 고생이 참 많으셨겠어요. 예, 그랬지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는 희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데 별 수 있나요? 사실은 얼마 전에 상견례 앞두고 희수 엄마가 치매 진단 받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 편하게 살기 바라는 엄마인데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아들 걱정했고 반대할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몇 날 며칠 생각해 보니까 그게 희수 잘못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때 마침 제가 예전 친정엄마 모시느라 힘들었던 생각이 딱 나지 뭡니까? 희수가 무슨 죄라고 엄마 치매 걸린 것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야겠어요?
저는 남편 덕에 더 심한 증상 보이는 엄마도 모시고 살았으면서 제가 뭐라고 반대를 하나 싶더군요. 우리 아들이 쉽지 않은 결심한 거 저는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아들 결혼 반대할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예비 며느리가 마음 단단한 사람인지 한번 살짝 떠보려는 거였네요. 마음 상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희수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어머니 말씀에 너무 발끈해서 버릇없이 말한 것 같아서요.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가 부끄럽지는 않거든요. 오빠만 봐서는 분명 부모님도 좋은 분이실 거라고 믿었고, 만약 저희 엄마나 저를 무시한다면 결혼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온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아까는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요. 오빠랑 결혼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계속 만날 수도 없는 걸까 싶어서 무섭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쏟으며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나도 치매 엄마를 모신 적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왜 모르겠니. 근데 김병에 장사 없다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엄마가 미워주기도 하더구나. 나는 네가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어. 이해해다오. 내가 장담하는데 아마 우리 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 할 일은 없을 거다. 엄마도 우셨고 저도 울고 예비 시어머니도 울고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상견례가 엎어진 줄만 알았는데 이런 대반전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소 심한 말을 하셨던 게 이해가 되더군요. 상견례는 다행히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다행히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모습으로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날 결혼 날짜도 잡고 결혼 준비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봄 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엄마 사는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 올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넓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면서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엄마는 마다했지만 제가 엄마 혼자 놔두는 게 불안해서 고집 부렸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더 심해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의사 말대로 이대로 쭉 20년만 유지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저의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주신 시부모님께도 이 공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제 힘듦을 위로해 주시며 절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물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도 제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큰 배려 속에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시댁 사연 같지만 이런 시댁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가족과 조건이 어떻게든 간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런 인연이 제게 주어졌다는 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희 엄마뿐 아니라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잘하고 예쁘게 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우여곡절 많았던 결혼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